선생님, 살아오신 지난 세월을 가만히 되짚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남들은 별일 아니라며 웃어넘기는 일에 유독 마음이 오래 걸리셨던 순간은 없으셨습니까? 저도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그런 밤이 참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별것 아니라 하는데 저에게는 결코 별것이 아니지 않았던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 믿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스스로에게 묻게 되더군요.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선택이었는지 말입니다. 오늘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름은 박정호, 올해 74입니다. 정호 씨는 요즘 밤마다 같은 질문을 대듭니다. 나는 정말 옳게 살아온 것일까? 42회를 다니던 회사에서 작년 봄에 은퇴한 뒤 처음으로 생긴 것은 호르가분함이 아니라 낯선 물음이었습니다. 40년 넘게 매일 같은 시각에 울리던 알람이 더 이상 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다는 것보다 정호 씨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고지고대로 살아온 것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남들 눈치를 보며 살아온 겁쟁이의 다른 이름이었는지 그 답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정호 씨는 요즘도 새벽 3시가 되면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질문을 다시 꺼내놓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곤히 자는데 정호 씨만 홀로 그 물음을 끌어안고 있는 밤이 벌써 여러 날째입니다. 정호 씨는 젊은 시절부터 유독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25, 총각 시절 친구들과 어울려 여행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숙박비를 나눠내기로 했는데 친구 하나가 자기 몫을 슬쩍 적게 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대충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정호 씨만이 끝까지 계산을 다시 하자고 고집했습니다. 친구 영식이는 그런 정호 씨를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몇 푼이나 된다고 이렇게까지 하냐고. 너는 참 피곤하게 산다고. 정호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몇 푼의 문제가 아니라 약속의 문제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정우 씨는 숙소 마당에 홀로 앉아 밤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남들이 웃어도 나는 나로 남고 싶다고. 다음날 아침 친구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정우 씨를 놀리며 웃었지만 정우 씨의 마음속에는 그 다짐이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 순자 씨는 가끔 답답해했습니다. 남들은 적당히 융통성을 부리는 순간에도 정우 씨는 자신이 정한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학교 배정 문제로 아는 사람을 통해 편법을 쓰자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정호 씨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아내는 그날 밤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남들 다 하는데 왜 우리만 손해를 보냐고. 정호 씨는 그 물음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 자신과의 약속이라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아들이 커서 유학을 준비할 때도 정우 씨는 편법 서류 대신 정직한 서류만을 고집했습니다. 아들은 그때 아버지를 원망하는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정우 씨의 방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장으로 승진할 무렵 실적을 부풀리자는 상사의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들 관행처럼 해오던 일이라 했습니다. 정우 씨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그 자리는 다른 후배에게 돌아갔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답답한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융통성이 없다고,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정호 씨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승진에서 밀린 그날 저녁, 정호 씨는 혼자 소주 대신 뜨거운 보리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정호 씨는 종종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선택이 정말 옳았던 걸까? 아니면 그저 남들 앞에서 흠잡히기 싫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후배가 부장 자리에 앉아 인사를 건넬 때마다 정호 씨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속마음까지 편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니 그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정호 씨를 찾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동료들은 각자의 삶으로 흩어졌고 정호 씨가 그토록 지켜온 원칙에 대해 이제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적당히 넘어가도 될 일을 끝까지 붙들고 있던 밤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정직함이라 믿었지만 지나고 보니 스스로에게 다시 묻게 되더군요.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가 더 두려웠던 것은 아니었는지 말입니다. 정호 씨도 요즘 그 질문 앞에 자주 멈춰섭니다. 지켜온 것이 신념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눈치였는지 그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호 씨가 그렇게 원칙을 고집했던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릴 적 정호 씨의 아버지는 엄격한 분이었습니다. 한 번 정한 규율은 단 한 번도 어기지 않는 분이었고 10살 무렵 작은 거짓말 하나로 회초리를 맞은 기억이 정호 씨에게 오래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사람은 똑같아야 한다고. 어린 정호 씨는 그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산다는 것이 두렵지 않았던 것은 그것이 옳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은 온전히 정호 씨 자신의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물려받은 틀에 불과했을까요? 정호 씨는 이 물음 앞에서 처음으로 멈춰섰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로도 정호 씨는 그 규율을 한 번도 스스로 다시 점검해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마치 물려받은 옷을 한 번도 벗어보지 않고 평생 입어온 사람처럼 정호 씨는 그 규율이 자신의 몸에 맞는지조차 물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호 씨가 살아온 시대의 공기도 한몫했습니다. 60년대 후반, 70년대의 작은 마을에서는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곧 튀는 것이었습니다. 튀는 것은 곧 눈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화합을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은 늘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웃 어른들은 유난스러운 사람을 곱게 보지 않았고 정호 씨의 어머니조차 가끔은 아들에게 그만 좀 유별나게 굴라고 타이르곤 했습니다. 정호 씨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켜냈지만 동시에 그 원칙이 남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옳다고 믿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늘 조마조마했습니다. 정호 씨는 평생 그 조마조마함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니체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 오히려 무서운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는 이것을 최후의 인간이라 불렀습니다. 최후의 인간은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남들과 부딪히지 않으려 애쓰고 안락함만을 좇으면 자기 생각조차 남들의 시선 안에서 조심스럽게 다듬는 사람입니다. 정호 씨는 원칙을 지켰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 원칙마저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칙조차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은 대개 아무도 곁에 없는 새벽에 찾아옵니다. 니체는 최후의 인간이 스스로는 행복하다고 믿지만 실은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삶에 안주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호 씨는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닌지 처음으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호 씨는 요즘 거울 속 자신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든다고 했습니다. 면도를 하다 말고 한참 동안 거울을 들여다본 날도 있었습니다. 평생을 지켜왔다고 믿었던 얼굴이 사실은 남들이 만들어준 얼굴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지켜온 것이 결국 나 자신이 아니라 남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의 착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호 씨는 요즘 그 물음 앞에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려 했고, 회사에서 흠잡히지 않는 직원이 되려 했고, 친구들 앞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는 사람이 되려 했습니다. 그 모든 노력의 끝에 남은 것이 진짜 나 자신인지 아니면 남들의 기대가 빚어낸 인형인지 정호 씨는 아직 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실 한편에 걸린 은퇴 기념패를 바라볼 때마다 정호 씨는 그 물음이 더 선명해진다고 했습니다. 40년 넘게 다닌 회사가 남긴 것은 감사패 하나뿐인 것 같아서 어느 밤은 그 패를 서랍 깊숙이 넣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호 씨는 손주가 방학 숙제로 두고 간 책 한 권을 우연히 펼쳐들었습니다. 니체의 차라투스트라에 관한 쉬운 해설서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무심코 표지를 넘기던 정호 씨의 손이 어느 한 문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처음에는 그저 흔한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읽어내려가며 정호 씨는 자신이 그 말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고 같은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니체가 말한 위보맨시를 대단한 영웅이나 특별한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오해합니다. 힘이 세거나 남을 압도하거나 누구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라는 말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니체가 말하고자 한 것은 정반대에 가까웠습니다. 니체가 진짜로 경계했던 것은 오히려 남들의 시선에 맞춰 자신을 깎아내는 삶, 다수의 기준에 조용히 스며드는 삶이었습니다. 위버맨시란 남이 정해준 기준을 그대로 따르는 대신 자기 삶의 가치를 스스로 세우고 그것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을 뜻합니다. 대단한 업적을 남기라는 말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선택 앞에서 그 기준이 누구의 것인지를 스스로 물으라는 말에 더 가까웠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정호 씨가 평생 해왔던 일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대충 넘어가자 할 때 계산을 다시 맞추던 일, 아내가 답답해할 때도 편법을 거절하던 일, 승진이 걸린 순간에도 숫자를 부풀리지 않던 일, 아들의 서운한 눈빛 앞에서도 정직한 서류를 고집하던 일. 그것들은 남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정호 씨 스스로 세운 기준을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자기 극복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다만 정호 씨는 그 기준을 세운 것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확신이 부족했을 뿐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 문장을 마주하고 나서야 오래된 물음 하나에 답을 얻었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살아온 시간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나만의 가치를 스스로 세워온 시간이었다는 것은 말입니다.
그 사실을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 많은 밤들을 덜 아파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호 씨도 이제 조금씩 그 오랜 확신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부심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호 씨는 이제 새로운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읽습니다. 친구들의 놀림 속에서도 지켜낸 작은 약속들, 아내의 답답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원칙들, 후배에게 자리를 내주면서도 바꾸지 않았던 방식들. 그것들은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호 씨가 스스로 세운 오직 정호 씨만의 가치였습니다. 니체는 그것을 자기 자신이 되는 일이라 불렀습니다. 요즘 정호 씨는 아침마다 동네 하천을 따라 걷습니다. 예전에는 갈 곳이 없어 걷던 길이었는데 요즘은 걸음마다 조금씩 호루가분해진다고 했습니다. 어느 저녁에는 아내에게 처음으로 그 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순자 씨는 한참을 듣더니 그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평생 당신답게 산 거네. 답답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와보니 그게 당신다움이었네. 정호 씨는 그 말에 오래도록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떳떳하기 위해 걸었던 그 세월이 이제야 정호 씨 자신의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정호 씨는 손주에게 그 책을 돌려주며 물었습니다. 이 책 다 이해하고 읽은 거냐고. 손주는 머쓱하게 웃으며 절반도 못 읽었다고 했습니다. 정호 씨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손주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책을 이제야 이해한 것 같다고. 그러니 너는 천천히 읽어도 괜찮다고. 손주는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듣지 못한 표정이었지만 정호 씨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선생님, 혹시 정호 씨처럼 살아오신 날들이 있으십니까? 남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스스로는 끝까지 놓지 않았던 어떤 원칙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고집이 아니라 선생님만의 방식으로 자기 자신이 되어온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이 말은 남과 다르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스스로 세운 그 가치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준비하며 오래된 제 마음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눈치를 보며 살아온 것이 아니라 제 안의 기준을 지키며 살아온 것이었다고. 이제는 조금 편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나온 날들 중 남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선택이 있었다면 그것을 후회로만 남겨두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선택은 어쩌면 선생님께서 오래전부터 스스로 만들어 오신 세상의 하나뿐인 기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선생님도 지나온 시간 속에서 스스로에게 그런 말을 건네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살아왔다고. 눈치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왔다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 중에 선생님의 마음에 닿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에 딱 한 줄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선생님은 지금까지 충분히 그리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으로 살아오셨습니다.